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누리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조금 각각 좀 알아볼게요. 유의 수준, 이걸 이제 우리가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의 수준은요, 통계학의 대가인 피셔라는 그 교수가 1920년대 유의 수준 5%, 0.05를 사용한 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 P 값이 어느 정도일 때 기무가설을 기각할 것인가에 대한 수준입니다. 이 가설 검정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영구가설을 채택할 확률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표본에서 얻은 통계값이 기무가설이 참일 때 극단적인 값일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나타내는 확률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 수준은 1에서 유의 수준을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 5%라 그러면 신뢰 수준은 95%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통계적 검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100% 신뢰할 수 있나요? 아니죠. 모집단 전수조사를 통한 자료라면 모집단의 특성을 오차 없이 반영할 거예요. 그대로 반영할 거예요. 맞죠? 전체를 다 했다면.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가 표본조사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95% 이상 신뢰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 수준은 신뢰 수준과 반대로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이 기각되는 기준인 거예요. 신뢰 수준이 95%라면 유의 5%는 유의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P값, 유의 확률은 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을 말하는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P값이 0.024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에 개수값이 개수값 옆에 유의 확률 값이 0.024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2.4%라는 거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97.6%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95%가 넘어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P값을 0.05 미만일 때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유의 수준 그 0.05 이렇게 항상 써요. 그래서 이 유의 수준이 0.05일 때 P값,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낮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 효과는 없는데 검정 결과 효과가 있다고 잘못 결론 낼 확률이 5% 미만이다. 일종 오류가 될 확률이 5% 미만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설이 맞을 확률이 95% 이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라고 간주하는 거고 대립가설이 기각될 확률이 5%고 내 대립가설이 채택될 확률이 95%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면 유의 수준의 5%는 지극히 드물다고 간주하는 기준값이에요. 5%보다 작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유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 혹은 5% 미만을 적용하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드문 일로 간주되는 작은 확률이다. 이 5%, 1%가. 다시 말해 오류를 범할 확률이 5%밖에 안 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유의 확률. 유의 확률은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에서 연구자가 표본으로 구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론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값인데 이걸 P값으로 표기해요. 그래서 이 유의 확률은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확률이고요. 유의 수준은 기무가설을 기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다는 확률이다. 다시 좀 정리하면 유의 확률, P값. 이것은 표본으로부터 얻은 관측 확률이고요. 유의 수준, 알파.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5% 미만의 확률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의 수준 0.05. 자, P값이, 유의 확률 값이 0.03 나왔어. 딱 분석을 했더니, 회귀 분석을 했더니 0.03 딱 나왔어. 그럼 이건 뭐예요? 유의 수준, 유의 확률 값이 0.03. 유의 수준 0.05보다 작죠? 이거는 뭐냐면, 기무가설 기각하고 내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0.07 나왔어. 그러면
유의약률이 0.07, 유의 수준 0.05보다 크죠? 이거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고 대립가설, 내 연구가설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기무가설이 채택된다는 뜻이에요. 뭐 기무가설은 기각, 채택 이게 없어요. 기각한다, 기각할 수 없다 이건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유의 수준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 0.05라는 기준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제 우리가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봤어요. OTT의 품질 특성은 지속 사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 OTT의 품질 특성이 그 뭐 0.08로 나왔다고 치자고요. 0.008.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유의 수준 0.05보다 크죠? 그죠? 0.05보다 죄송합니다. 0.008이니까 유의확률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네. 그러면 채택되네. 근데 좀 보니까 유의 수준을 조금 더 높였어. 0.01, 1%보다 0.008이 더 작죠? 이거는 유의 수준 0.01 수준에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99%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유의하다는 뜻이죠.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 P값이 그렇게 나와서 유의 수준보다 더 작았을 때 0.01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P값이 0.05 미만으로 나왔을 때만 우리가 대립가설, 내가설,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그 표에 있는 거 보면 신뢰 수준 95%라는 거 뭐예요? 유의 수준이 0.05, 5%라는 거고 P값이 0.05보다 작다. 그 다음에 99%, 99.9%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이 P값이 0.001보다 작으면 대립가설이 옳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0.01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그 검정이 매우 유의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P값이 0.0 잠깐만요. 제가 지금 0.01이라고 했는데 0.001입니다. 0.00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뢰 수준은 99.99999%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값이 0.01과 0.05에 속하면 강한 증거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검정 결과가 이제 유의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P값이 0.05와 0.1, 10%죠. 0.1에 속하면 사실은 증거가 많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검정 결과는 유의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P값이 0.1보다 크면 대립가설이 옳다고 추론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채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도저도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T값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T값은 그 T 검정 통계량인데 그 정규분포표나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좀 보면서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건 그냥 외우세요. 유의 수준이 0.05잖아요. 이거는 절대값 옆에 이제 T라는 것도 같이 계산이 될 거예요. 뭐 구조방정식에서는 CR, 람다가 아니라 CR 값 이렇게도 나오긴 하는데 T 값이 1.96 같거나 크면 이거는 0.05 수준에서 유의한 거예요. T 값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의 수준 필요 없이. 그리고 T 값이 2.58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는 0.01 이제 수준에서 유의하다라는 거고요. 절대값이 T값이 3.3 이렇게 나왔어. 3.3 이상 혹은 같게 나왔어. 이거는 0.001 수준에서 이제 유의하다. 매우 압도적인 증거다. T값이 이렇게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도 교차 분석에서는 유의 수준 지표를 카이스퀘어라든가 P 값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P 값은 모든 게 다 동일해요. 어떤 거든 간에. T 검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T 검정 통계량 그리고 P 값. 분산 분석에서는 F 통계량 그리고 뭐 P 값.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는 F 통계량 뭐
T 통계량, 그 다음에 P값 이렇게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P값 P 유의확률이 0.05 미만으로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것만 관찰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뭐 다른 거 없이요. 그 결과 분석 가설 검증 결과만 이렇게 한 건데 구조방정식입니다. 구조방정식이랑 뭐 회귀 분석이랑 뭐 방법적인 것만 틀린 거지 같아요. CR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CR은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T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255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2.255 T 값이 일정 그룹보다 크네. 이거는 0.05 수준에서 유의하겠구나. 그런데 P값 옆에도 보면 0.024잖아요. 0.024는 0.05보다 작죠.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니까 채택되는구나. 그런데 이럴 때는 보통 0.05는 별표를 하나 달고요. 0.01은 별표를 2개 달고요. 99%의 유의 수준, 신뢰 수준이 있을 때. 그 다음에 0.001 이렇게 99.9% 이상의 그 신뢰 수준, 0.001의 유의 수준이 있을 때는 별표를 3개를 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0.05 미만이기 때문에 0.024라서 별표를 하나 이제 붙이는 거고요. 그 이제 또 밑에 기각된 거는 이제 뭡니까? P값이 0.05 다 이상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또 얘로 가설 H3를 보니까 CR 값이 2.731. 아까 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T값 기준에 2.58 이상이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별표 2개 붙겠구나. 0.01 이상이겠구나. 근데 옆에 이제 P값을 보니까 0.006 이렇게 돼 있죠. 0.01보다 작죠. 그래서 별표 2개를 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블라블라 같은 방식이고 그 가설 H12를 보니까 3.602 이렇게 나왔네요. T값 기준 3.3 이상이네. 그러면 0.001 수준에서 유의하겠네. 그래서 그 또 옆에 P값을 보니까 지금 P값이 그냥 별표로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거는 분석상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0.001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0.000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0.001보다 작은 거죠. 매우 유의한 거예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약하면요. 유의확률, P값은 가설 검정 결과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데 사용되고요. 유의 수준은 연구자가 얼마나 강력한 증거를 요구하는지를 나타내는 임계값인데 이거는 보통 0.05 수준에서 이제 우리가 한다. 연구 모형을 수립하고 내가 선정한 변수 간 관계에 선행 연구를 우리가 무조건 참조하게 되죠. 그죠? 연구 모형을 수립할 때 선행 연구를 참조하잖아요. 이때 선행 연구 결과에서 P값이 0.05 미만으로 나온 유의한 변수, 즉 선행 연구 결과에서 변수 간 관계가 채택된 변수들을 선택해야 내 연구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크다. 지금 여기 지금 보여주는 표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 품질과 성과 기대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치자고요. 시스템 품질이 성과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연구를 이제 모형을 수립을 했어. 이 논문을 쓰려고. 그럼 거기에 관련된 논문을 쫙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처럼 논문의 마지막에 그 가설 검정 결과에 이걸 꼭 확인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유의하지 않게 나오네.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또 다른 논문 보니까 이건 유의하게 나왔네. 이거를 유의하지 않은 거, 유의한 거 다 찾아 놓으셔야 돼요. 어쨌든 유의한 게 많이 나온 거를 채택하는 게 좋습니다. 변수로 선정할 때. 물론 그 선행 연구에 있어서 표본 혹은 산업 뭐 어떤 그 집단의 특성 이런 거에 따라서 일반적 특성이 내 연구와 다르고 꼭 이 변수 간 관계에 대해서 내가 꼭 이 연구를 해야 하거나 하고 싶다면 이 변수 간의 관계가 유의한 연구, 어떤 논문에서 유의하게 나오고 어떤 논문에서 유의하지 않았네 이런 것들을 고르게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유의하게 나왔으면 땡큐야. 내가 세운 가설, 대립 가설이 맞으니까. 근데 유의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결론을 써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왜 유의하지 않은 것도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내가 세운 가설이 잘못된 거니까. 그래야 다른 선행 연구에 유의하지 않은 것들, 유의한 것들 이런 가설 검정 결과들을 많이 내가 서치를 해놓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 내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 선행 연구를
인용하면서 누구누구 연구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럼 그 사람이 또 왜 그런 이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들을 잘 곰곰이 다시 보고 또 내 생각을 접목시켜서 의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의미를 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론을 쓰기가 용이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